다른 복합 영양제, 류마티스 약 먹으면서 권장드리지 않고요. 류마티스 질환은 과해서 생긴 병이지 모자라서 생긴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더 빼야 될까에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과도하게 먹은 영양제들이 오히려 류마티스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은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핵심이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자가 면역성 질환은 면역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자극하지 않고 면역계를 정상화시킬까, 이 관점에서 모든 걸 좀 바라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힘이 되는 영상입니다. 원장님에 대한 신뢰와 행동을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맡기고 치유에 집중.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보니까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회복하는 것들을 잘 느끼면서 언젠가 이제 그 사례자 영상으로 아마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환 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 한번 또 댓글 읽기를 해볼 건데, 유튜브에 그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들, 오늘은 좀 류마티스 관련된 댓글들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쁜 식습관이 아니었는데도 류마티스 걸렸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아는 나쁜 식습관도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좋은 식습관이었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식습관이 류마티스 유발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난 채식하고 있는데도 류마티스 왔다. 타입 분들 중에 나는 콩을 열심히 먹으면서 단백질도 다, 육류도 다 끊고 콩만 먹었는데 어떻게 류마티스가 왔냐 하시는데, 콩이 모두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두에게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식습관이 나에게 나쁜 식습관이 되는 거니까, 나에게 어떤 식습관이 맞지 않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찾아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합 영양제, 류마티스 약 먹으면서 권장드리지 않고요. 류마티스 질환은 그렇게 설명드려요. 이 질환은 과해서 생긴 병이지 모자라서 생긴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더 빼야 될까에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 영양제는 권장 안 드립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으로부터 섭취하고 또 모자랄 때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모자라다는 건 어떤 증상이나 혈액학적인 지표들이 있는 걸 가지고 보셔야 되지,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먹은 영양제들이 오히려 류마티스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낀다.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관리해야 진짜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약은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치료 과정에서 진행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는 맞지만 이걸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진행을 더디게 할 뿐, 음식과 생활 습관을 관리를 해야 진짜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려줘서 실천하기 쉬웠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정리해 주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 설명,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염증 줄여주는 식단이라고 이 글에서도 강조드렸는데,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은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핵심이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자가 면역성 질환은 면역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자극하지 않고 면역계를 정상화시킬까, 이 관점에서 모든 걸 좀 바라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주 복잡한 걸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다. 그렇게 느끼셨으니 다행이네요.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진단받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이 영상 보고 난 이게 바로 류마티스다라는 기준이 생겼다.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신 환자분들 중에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보면 자가 면역성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까지, PBC까지 이제 다 중복돼서 오시는 이런 분들을 보는데, PBC랑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까지, 그러니까 다 전형적으로 다른 질환처럼 보이는데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 질환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류마티스 정말 힘듭니다. 손가락이나 무릎 계속 쑤시고 힘들고, 그렇죠. 참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고, 또 치료가 안 됐을 때 다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것 같은데, 찾아오시면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건 실제로 훌륭한 의사시군요. 감사합니다. 알고 싶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이런 긴 영상을 찍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말 뛰어난 의사라 엄청난 비법 처방으로 이 병을 치료해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영상 안 찍습니다.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 텐데, 그런 병이 아니라서, 이 병의 본질이 면역계 교란, 결국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을 회복하려면 왜 신뢰가 깨졌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제가 할 것보다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영상들 찍고 있는 거니까, 귀찮진 않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힘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도 많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의사인 거 맞습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 아니고요. 강의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을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힘이 되는 영상입니다. 원장님에 대한 신뢰와 신동한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맡기고 치유에 집중.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보니까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치료가 좀 긴 과정을 겪어가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하나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것들을 잘 느끼면서 치료하고 받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언젠가 이제 그 사례자 영상으로 아마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질환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분 나중에 영상 사례자가 되시면 아주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지금 잘 그려가면서 몸이 많이 회복하고 계시니까 조만간 그 영상의 사례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치료 방침만 말해라. 학문은 알 필요가 없다. 시간이 없다. 많이 화가 나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이런 댓글이 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당장 아파 죽겠고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영상 틀었는데 1시간짜리 영상이고 질병에 대한 설명 1시간 했으면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몸이 좀 괜찮아지셨을 때 영상을 좀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치료해드릴 수 있으면 영상 안 찍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치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그래도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긴 영상이 되는 건데 시간 내셔서 한번 몸이 좀 편안해지셨을 때 쭉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에 도움되는 말만 해라. 유튜브가 뭔지 알아. 그렇죠? 요즘 유튜브 세상이 좀 안 맞죠. 막 자극적이고 짧고 필요한 정보만 딱딱 달라고 하시는데 이 병이 그런 병이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말은 맞는데 나중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처럼 학문을 가르치려는 것이냐? 모든 환자 치료하는 말만 하라. 학문은 너를 가르치는 선생한테 배우면 된다. 환자가 치료만 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결론은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치료되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각오로 찾아오시면 제가 열심히 치료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환자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공격적인 댓글을 상처 별로 안 받으니까 달아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궁금한 것들이나 정확하게 뭘 알고 싶은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해서 필요한 내용들로 또 이런 분들을 위한 짧은 영상들도 한번 좀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환자분께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발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출산 후 좌육기 오염된 거 써서 병이 왔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류마티스성 질환들은 감염은 중요한 촉발 요인은 맞아요. 근데 항상 제가 구분하는 건 트리거와 원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으로 많이 비유를 하면 장전을 하는 건 다른 데 있고요. 마지막 발사를 하는 거는 이런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장전을 안 하면 발사해도 총알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고요. 촉발 요인은 여기 있다. 원인은 하루하루의 식사와 생활에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이 트리거는 이런 감염이 있지만 아무리 감염이 됐더라도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혈액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칼리화 시켜주는 채소, 식초와 곁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녹즙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실제 이런 이유고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이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타임이 많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하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한테는 욕을 부르는 어려운 영상이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찍어 나가겠습니다. 식습관이 맞다.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 통증이 없다. 먹으면 아프다. 맞아요. 치킨 배달 음식 끊으셔야겠죠. 그래야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재발성 류마티스 통증이 몸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있다. 치료법 좀 절실하다. 이것도 조만간 다루려고 하는데 재발성 류마티스가 재발하는 재발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재발성은 류마티스의 조금 더 전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재발성 류마티스 한번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펜달리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겼다가 발생했다가 사라졌다가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를 이야기하는데 전형적인 류마티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처방과 달인물 중 선택에 고민을 했는데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어디서 갈등이 나서 어떤 영상 제가 그 영상에 담았던 내용들이 실제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약들을 씁니다를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어렵죠. 그래서 저 환자분들을 이 유튜브 댓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이미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라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약들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꼭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논산인데 논산이면 멀지만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에서도 매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본에서도 매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멀리서도 다들 찾아오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대한 각오가 생기셨을 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는 하는데 첫 한 번은 꼭 오셔야 됩니다. 사례로 보였던 분도 한국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캐나다였나요?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가까운 곳에서 뭐 혈액 검사 하시고 결과지 가지고 원격 상담도 가능한데 꼭 첫 한 번은 꼭 오셔야지만 제가 상태를 파악하고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한 번은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유발한 약이 있다. 증상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초기 증상은 손불림 증상을 시작한다.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보통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는 초기에 확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서서히 진행되는 분들도 있어서 손가락 관절염이 여러 약물을 쓰면서도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악화된다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또는 뭐 찾아오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치가 골다공증 직전이다. 답변 좀 주셔요.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골다공증은 반대로 연결될 수 있는데 보통은 기능 항진증에서 골다공증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수치가 괜찮은지 잘 체크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은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특히 고령에서는 그냥 장기가 그냥 약 처방받고 수치 체크하지도 않고도 그냥 드시다 보면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치상. 그러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설탕, 밀가루, 식품 첨가물의 식품 먹으면 곧 바로 반응이 있다고 몸을 잘 관찰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 변형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변형이 된 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변형 직전에 염증으로 부종이 있고 부어있는 상태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 편인데 이미 변형이 된 관절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류마티스로 대학병원 다니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한별 변형된 관절은 돌이킬 수가 없다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약이라는 게 없고 면역제제와 초기 스테로이드로 통증을 다스려 일상생활에 지장 없게 하는 거죠.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랐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게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이면서도 그거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 약물이 다른 부작용들을 너무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다른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그게 나한테 발생했을 때는 꼭 담당 주치의에게 항의를 하시고 약물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너무 힘이 된다. 감사합니다. 류마티스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꼭 믿고 싶은데 믿고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시죠. 혓바닥 열감이 심하고 따갑기도 하고 미치겠다. 현관성이 있는 건가요? 혓바닥 열감은 쇼그렌 증후군에서 구강장열감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류마티스로도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많이 동반되기도 해서 연관성은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이거는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치료 완치가 없다는 게 이건 약 먹어도 치명적인 병까지 생길 수 있네요. 약 부작용 이건 완치는 거는 더 큰 정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에 참 어려운 점이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니까 약물로 잘 조절이 되는 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약물로 조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조절도 안 되는 거에 더해 부작용까지 생기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을 저희가 좀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참 정말 공감되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어요. 찾아뵐게요. 아직 못 뵌 것 같은데 오시면 잘 또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 치료, 건선은 링크로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건선 관련된 거 아주 힘을 줘서 열심히 강의를 찍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없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당뇨에서 이제 뭐 마라탕이나 뭐 명절때 전이나 이런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되게 류마티스나 자가면역도 똑같이 반응이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혈중 염증을 유발할 만한 뭐 튀긴 음식들, 밀가루 음식들은 타입에 맞더라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밀가루 음식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데 튀긴 음식은 밀가루 중에서도 산화될 만한 튀기는 작용들은 당연히 권장드리지 않는데 순수한 밀가루 음식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칼국수, 수제비, 또 뭐 잔치국수 이게 타입에 맞는 특히 X타입 분들 중에는 그 정도는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오히려 쌀보다도 밀이 더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밀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나쁜 식습관도 있죠. 그러니까 뭐 튀기는 음식들, 뭐 가공된 식품들, 뭐 이런 것들은 타입을 나누지 않고도 모두에게도 권장드리지 않는 나쁜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 치료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막 공격적인 댓글들이 오면 저는 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자극적인 댓글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격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다만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화의 마음을 열 상태로 댓글 달아주시면 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보면 많이 안타까운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통증이 글로도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아팠던 과정들 잘 길게 적으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막 29년 됐다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알고리즘이 저희를 그분들에게 도달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많이 찍고 좋은 정보들 많이 또 찍어야겠다는 좀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또 뭐 크론병, 배치, 뭐 모든 질환들 댓글들이 많이 달아주셔서 일단 다음에는 한번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질환 위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